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천도군에서 한옥 시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 한밭 한옥 직업 전문학교 우리 대목수 양성과정을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 변숙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한옥센터에 제의를 받고 고민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육을 생각을 했던 때가 10여 년 전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10년이라고 하면은 이 단상도 지났다고 하는데 뭔가 핵심적인 이 교육의 토대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보니까 부족한 투성이고 그리고 앞길이 아주 예측이 되지 않으면서 험난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이 주도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부족하고 또 체계적이지 못했던 그 교육 과정을 오로지 열정으로 한옥에 대한 사랑으로 한옥학교를 무수히 거쳐갔던 2,000여 명의 졸업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도중에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우리 졸업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목요를 사랑해 주시는 그 덕분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한옥교육에 대한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음 순서가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나오네요. 편집이 됐는가요? 편집이 됐는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편집이 됐네요. 예. 저는 한옥에 입문하게 되는 또 계기는요, 영남대학교의 송현 심혜진 교수님 문화로 들어가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남건축사 연구회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제가 서문저리 한 편에는 이 한옥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아우러질 수 있는 한옥 관련한 실험학교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국 청와대학에서 건축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옥학교를 빨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재촉하게 된 계기가 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김창희 대목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면서 이론과 실기가 이렇게 생소하게 접목이 되지 않았던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아주 귀한 도편수 한문을 운명적으로 만남으로써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옥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9월에 제가 한옥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그마한 계기를 해가지고 한옥 아카데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더 이렇게 교육에 매진을 해서 한옥 직업 전문 학교 또는 한옥
대학원 폐학을 한번 제 힘으로 한번 설립을 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지금능력개발 계좌제로 승인이 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도제양성의 산실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한밭한옥 직업전문학교를 작년에 개교를 하면서 또 다른 교육의 그 주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청도에 있는 한옥 아카데미는 전통 건축을 중심으로 기능인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한밭한옥 직업전문학교는 우리 국가 R&D 이 한옥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한옥 쪽으로 기능인을 양성하는 그 두 축을 한번 교육의 목표로 삼아봐야 되겠다는 데서 제가 한밭한옥 직업전문학교를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졸업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초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집이 먹고라고 하는 한옥이 먹고라고 하는 이러한 제 의문이 저로 하여금 평생을 이 한옥 공부를 하는데 주저없이 뛰어들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이야말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장인분들께도 제가 경배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그 한옥 아카데미의 그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작년도에 우리 국가한옥센터에서 전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실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옥 아카데미에 대한 그 과정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보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 좋은 그 의견들이라든지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 교육 분야의 숨통, 물꼬가 좀 풀려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적 구성은 교수와 직원, 그리고 외래 교수, 그리고 문화교수라고 하는 것은 과외 시간을, 방과 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옥 시공 교육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도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목수 양성 과정이 청도 저희 한옥 아카데미의 주력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20일에 하루 8시간 해서 408시간을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3개월 이후에 초보 한옥 옥수를 배출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의 그 공간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신중학점을 이수하는 위탁 과정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아카데미에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왕척제라고 하는 기숙사와 그 다음에 한우 포럼을 이렇게 할 시설물인 심재당이라는 건물이 여기에 꽉 차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어졌고요. 이 세 동의 건물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실이고요. 그리고 요 공간 전통 한옥으로 또 구들방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학생들이 붕도훈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죠.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이 왕척제의 기숙사에서 이 공간에서 약 한 1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공간 건물입니다. 강의도 때로는 하면서 공간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도서관이고, 그리고 이 건물에는 학생들이 식당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자의 한옥교육기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저희 그 교육기관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숙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이 상당히 민간 자본을 들여서 주도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노동부의 그 평가 기준이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른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걸고 있는 한옥교육의 그 목표는 오목수 양성교육입니다. 네 박자 한옥 오목수를 양성하겠다는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요.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설계와 기법, 장인 정신을 이렇게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한옥 아카데미의 그 하루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뜻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모든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청도 8경 중에 하나인 약대포크로 등산을 가면서 체력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적으로 생긴 그 동아리 활동, 108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태극권을 하나 또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한옥목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학교에서의 체력 발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장과 연계한 생생한 그러한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과 기법 명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석회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천년 염색이라든지 또 우리가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옥목수가 갖춰야 될 자질과 덕목을 이렇게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저희 학교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대목 김창회류의 기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공교육을, 기법교육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장애정신이라든지 한옥의 설계, 이론, 시공, 그 다음에 연장을 다루는 기술까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상당히 벅차기도 합니다.
저희 이 학교와 또 다른 그 교육기관들을 보면은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이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수행하는 그런 그 교육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장점도 있지만은 그 평가를 위해서 평년액을 이렇게 소모를 하고, 그리고 실적 위주의 이러한 그 평가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교육을 피드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다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보완을 하는 중요한 의미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훈련생의 그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그런 그 평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불만족의 요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훈련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수업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캐드라든지 스케치업을 통해 가지고 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동기부여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 배분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3개월 과정이지만은 이론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이렇게 많은 편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만족도가 보면은 이 시설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평가 기준이 숙소가 어디만큼 현대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식당이 어디만큼 좀 더 영양가 높은 그리고 맛있는 식단을 이렇게 제공하는가 하는데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분야의 교육은 기숙 형태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기숙 형태의 기반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 교사에 대한 그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도 모자라서 25시간 동안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함께 뒹굴면서 기법을 서로 토론하고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정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의 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 교수 요원들이 남다른 한국에 대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훈련생 지원 관련 만족도 같은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들을 이렇게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 분야의 문화재 쪽에, 시공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측 설계 쪽에 설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학과에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전망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대체적으로 이 분야는 희망적이다 이런, 그래서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빨리 좀 진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말씀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편수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우 현장에서 도편수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의 그 현장 적응력은 어떠합니까?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들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일 많은 부분들이 교육시설과 기사제 확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니까 지금 한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한 교수의 지도하에서 한 공동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혼자서 1주제를 다 이렇게 실습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그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들의 그 진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희 학교에서 2012년도, 작년도에 졸업생이 대목수 과정에 23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03명이었는데요. 이 103명은 다 이렇게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103명이 현장에 나아갔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적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봤더니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도태가 되고 87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84% 정도가 현장에 여전히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이 자료가 너무 되게 틀려가지고요. 제가 이 교육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제안을 했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은요, 제 자료를 가지고 그 44쪽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그 훈련기관들의 매년 실시되는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차기 연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교육 점검하는 데 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체 저희 그 학교에 졸업생이 약 2,00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옥 현장에 실제로 한옥 목수로 또는 문화재 관련 그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약 한 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가면서 그 현장에 적응을 하고 때로는 적응하지 못해서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 진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분들을 다 제외하면은 여전히 한 40% 정도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그 이후부터 저희 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의 자격 시험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요, 문화재 수리 기능자 대목수가 66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목수 분야가 1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보수 분야에서 지난 18일에 발표한 최종 합격자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합격을 해서 문화재 보수 업체 쪽으로도 두드러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관련해서 실수 설계부라든지 그 다음에 와공, 미장공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6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육기관들이 전국에 25개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국가한국센터에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한국교육기관, 그러니까 목수를 양성하는 그 기관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6쪽 밑에 보시면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한계를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연 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그 너머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교육
교육의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뭘까 하는데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 수요는, 교육의 수요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옥수 그 현장에서 초보 한옥수들이 하루 일당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력공들도 인력 시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분의 그 가치를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9만 원을 드리죠. 그리고 어저께 도배공이 이미 17만 원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그런 그 시공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활동 가치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목수 교육의 그 위기를 절대 타개할 수 없으리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안을 이렇게 드리자면요. 우선은 교육의 내실화인데요. 교육기관이 인정제를 하루빨리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정을 해서 평가를 한 우수한 교육기관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분야의 훌륭한 교수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교과서의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법실습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설계와 시공에 대한 통합 교육이 또 필요한 그러한 이 분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에 관련한 제로에너지 한옥이라든지 제로카본 한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의 그 한 방법으로는 자격 및 경력을 차등으로 보수를 취급하는 기준을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격 및 경력에 대한 등급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을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이 한옥 현장에서 상당히 그 사각지대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이 분야의 훌륭한 한옥 목수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목수 조합도 그 목수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 부분들도 전통건축이라든지 신한옥 분야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그리고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자구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48쪽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요. 제가 우리 정제 관련 그 전문가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옥교육기관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꼭 좀 이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이지만, 근데 지금 우리 직업 관련해서 그 재분류를 보면은 한 400여 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그 재분류를 과정별로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한 1,500여 개의 직업 관련한 그 과정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옥 관련한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개 과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름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것도 5개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옥 시공 과정을 통해가지고 한옥 목수를 이렇게 육성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처럼 한옥 대목수라고 이렇게 대목수 양승이라고 해서 이름을 잠시 이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1,500여 종의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한옥 분야는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뭐 5개도 안 되는 채 일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전문성과 그 다음에 특성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관리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간혹 R&D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 결과들을 한옥학교라든지 한옥시공 현장에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공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 신한옥 연구개발 사업에도 이러한 그 교육기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목합을 개발을 해서 신한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옥학교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다 교육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산재보험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교육기관의 협의회 구성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한옥교육기관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교육기관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교육은 한옥옥수의 그 교육은 민간 자본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부처라든지 이러한 지원 체계로 바뀌는 그런 그 관계로 기존의 민간 주도의 한옥학교가 이제 설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모든 사설 한옥교육기관들이 지금 위험에 봉착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자구책은 뭘까 하는 그러한 물음표를 하나 이렇게 던져보고 싶고요.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추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무소의 꿀처럼 장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한옥국수분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 예비 한옥국수들에게 저는 경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